전라도 산골 마을, 해 뜨기 전 새벽 어스름입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두부 덩어리를 우물 옆 넓적한 돌 위에 던져놓고 사라진 겁니다. 동이 트자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얀 두부 덩어리는 새벽 이슬을 머금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게 뭐냐고, 두부를 왜 우물에 버렸을까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 아낙네가 두부를 가까이서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정심이가 팔던 두부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피어났습니다. 소문은 아침 안개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수군대기 시작했고 진실은 묻힌 채 의심만 자라났습니다. 그날 아침 정심은 평소처럼 새벽부터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6살 딸 보기를 키우는 29살의 과부였지만 정심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말을 믿었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콩을 불리고 무거운 맷돌을 힘주어 돌리고 정성스럽게 간수를 부어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손끝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허리는 늘 뻐근했지만 정심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만든 두부는 고소하고 부드러워 마을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정심네 두부가 제일 맛있다며 앞다투어 샀습니다. 정심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밤늦게까지 콩을 골랐고 물도 제일 좋은 샘물을 길어다 썼습니다. 정심은 광주리에 두부를 담으며 보기에게 말했습니다. 보가, 엄마가 장에 다녀올 테니 할매 댁에 있거라. 착하게 놀다가 저녁에 보자꾸나. 보기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치마를 잡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두부 많이 팔고 오세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세요. 정심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의 까만 머리카락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3년 정심은 단 하루도 게으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보기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대문을 나서는 정심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가벼웠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장터에 도착한 정심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멀리서부터 손님들이 손을 흔들며 달려와 두부를 샀습니다. 정심네 두부가 제일 맛있다며 서로 먼저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정심을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쓴웃음을 지었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두부 사 먹으면 안 된다고 우물에 버린 두부 잤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소 단골이었던 김씨 아낙네도 슬쩍 눈을 피했고 늘 웃으며 맞아주던 박씨 할머니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평상 앞에 서서 두부를 팔려고 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맛있는 두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간 만든 거예요. 한번 먹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수군대는 소리만 커졌습니다. 저 여자 조심하라고, 문제 있는 두부 팔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정심은 목이 메었습니다. 억울했지만 항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두부는 한 모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정심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서 있는 게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광주리 속 두부는 점점 물러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같은 마을에 사는 강욕심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33세 욕심은 남편과 함께 장터 입구에 작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정심의 두부가 잘 팔리는 게 눈에 가시였습니다. 욕심도 똑같이 두부를 만들어 팔았지만 정심만큼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심네 가게를 지나쳐 정심에게로 향했습니다. 욕심은 가게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욕심은 밤마다 남편에게 불평했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만 희미하게 타올랐습니다. 왜 다들 저 과부 두부만 사 먹는 거요? 내 두부가 뭐가 모자라는데? 욕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며 말렸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뭐. 우리도 먹고 살 만큼은 파는디 뭘 그래. 남편은 피곤한 듯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정심을 깎아내릴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밤낮으로 욕심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정심이 웃으며 두부를 파는 모습이 눈에 밟혔고 사람들이 정심을 칭찬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욕심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분노만 커져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빛은 탁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욕심에게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정심의 명성을 한 방에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욕심은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골아떨어져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욕심은 발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장독대로 가서 며칠 전 만들어 상한 두부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두부는 이미 색이 변해 있었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욕심은 그걸 보자기에 싸서 허리춤에 감추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비추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바람도 잠잠했습니다. 욕심은 주위를 재빨리 살피며 우물가 돌 위에 상한 두부를 던져 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욕심은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빗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마침 물을 기르러 온 아낙네들이 있었습니다. 욕심은 두부를 발견한 척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여? 손정심이 두부를 우물에 버렸네. 욕심의 목소리는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낙네들이 놀라 빠르게 모여들었습니다. 정말로 두부가 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은 연신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안 될 일이여. 혹시 문제 있는 두부를 버린 게 아닐까? 우물물이 오염되면 어쩌려고? 욕심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진짜로 걱정하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고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욕심의 말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아침 해가 뜰 무렵 이미 마을 사람 대부분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정심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10사람에게 말하고 10사람이 100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바람보다 빨랐고 진실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심은 그날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부를 팔지 못했습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장터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심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심은 억울했지만 항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굳어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정심은 장터 구석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가 질 때까지 버텼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올 때 광주리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심은 집으로 돌아와 무너졌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팔지 못한 두부가 장독대에 쌓여갔고 콩도 떨어져 갔습니다. 보기가 배고프다고 울었지만 정심은 쌀 한 대 살 돈도 없었습니다. 장독대를 열어봐도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찬장에는 된장 한 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심은 보기를 꽉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기의 작은 몸은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정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보기를 재우고 홀로 마루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차가웠고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3년 오직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세상은 그걸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싸워야 하나. 마음은 무너졌지만 보기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굶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원로인 박할매가 정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매는 평생 마을에서 살며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지켜본 지혜로운 어른이었습니다. 할매는 지팡이를 짚고 정심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심아, 나 박할매다. 문 열어라. 정심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매는 정심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매는 정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매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심아, 내가 들어봤다. 내가 우물에 두부를 버렸다는 소문 말이여. 정심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심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할매는 정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 흔들리지만 정심의 눈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할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가 거짓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누군가 너를 모함하는 게 분명해. 할매는 며칠간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돌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물에 버려진 두부는 갓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상한 것이었습니다. 색도 변했고 냄새도 났다고 했습니다. 정심은 항상 새벽에 만든 두부를 그날 팔았으니 상한 두부를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정심은 남은 두부가 있으면 보기와 함께 먹거나 이웃에 나눠줬지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할매는 턱을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매는 장터를 돌며 장돌뱅이 이장터를 찾았습니다. 45의 장터는 전국을 돌며 물건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큰 보따리를 메고 다니며 장사를 했고 마을 소식에도 밝았습니다. 할매는 장터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할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장터야, 내가 본 거 있으면 말해봐. 그날 밤에 우물가에서 뭘 봤지? 장터는 잠시 망설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으로 뒷목을 극적였습니다. 사실 그날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돌아가던 길에 욕심이 뭔가를 들고 우물가로 가는 걸 봤습니다. 달빛 아래 욕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관여했다가 욕심내 가게와 거래가 끊길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욕심내 가게는 장터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고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이 적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장터는 고개를 돌리며 얼버무렸습니다.
할매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터야, 내가 양심을 팔면 누가 진실을 말하겠니? 돈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 하나 구하는 게 더 중요한 법이요. 할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온화했습니다. 그 말은 장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장터는 그날 밤부터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양심과 이익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양심이 이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한편 욕심은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정심의 두부가 안 팔리자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가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욕심은 매일 밤 돈을 세며 미소 지었습니다. 엽전을 세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되는구만. 욕심은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의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정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장터에서 광주리를 이고 서 있던 정심의 슬픈 눈빛이 악몽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정심의 모습이 나타났고 보기가 배고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욕심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박할매는 마을 사람들을 우물가로 불러 모았습니다. 할매는 우물가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짚으며 위엄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큰 잘못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거짓 소문을 퍼뜨려 정직한 사람을 모함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심이와 욕심이 둘 다 두부를 만들어 오세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시식을 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매의 제안은 공정해 보였고 진실을 밝힐 좋은 방법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날짜를 정했습니다.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콩을 골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콩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욕심도 두부를 만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빼곡히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뒤에 숨어 구경했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정심과 욕심이 각각 만든 두부를 넓은 소쿠리에 담아 내놓았습니다. 할매가 먼저 정심의 두부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콩의 풍미가 살아있었고 식감도 완벽했습니다. 할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욕심의 두부를 맛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지만 정심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콩 맛도 덜했고 식감도 약간 거칠었습니다. 할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두부를 돌렸습니다. 하나둘씩 사람들이 두부를 맛봤습니다. 표정이 하나씩 변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정심이 두부가 확실히 더 맛있다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날 밤 강육심 씨가 뭔가를 들고 우물가로 가는 걸 봤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욕심에게 쏠렸습니다. 욕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매가 욕심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욕심아, 사실대로 말해봐. 내가 한 거 맞지? 욕심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심이가 잘 되는 게 너무 질투가 나서 그만. 욕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화를 냈고 누군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할매가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정심아, 내가 결정해라. 욕심이를 어떻게 할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심에게 향했습니다. 정심은 복잡한 표정으로 욕심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간 겪은 억울함과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팔지 못한 두부, 배고파하는 보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무릎 꿇은 욕심에 무너진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욕심 씨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일어나세요. 앞으로 정직하게 사시면 됩니다. 정심은 욕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심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욕심은 눈물을 흘리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잡아졌습니다. 정심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우물가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매는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터도 안도의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양심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심의 두부는 다시 잘 팔렸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잘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정심의 두부를 사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욕심도 마음을 바꿔 정직하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 더 정성을 들였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욕심이 쌀 한 마를 들고 정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심 씨, 제가 잘못한 걸 보상하고 싶어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정심은 미소 지으며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보기가 뛰어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좋아진 거지?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보가 다 좋아졌어. 그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매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얘들아, 오늘 할매가 중요한 걸 가르쳐 줄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정직이란다. 정직하게 살면 처음엔 힘들어도 결국 하늘이 돕는 법이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도 엄마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심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달빛이 우물물에 비치고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날의 약속처럼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돕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정심과 욕심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졌고 정직과 용서의 교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우물가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정심은 보기를 훌륭하게 키웠고 욕심은 양심적인 상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장터는 의로운 장돌뱅이로 이름을 날렸고 박할매는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조선 중기 전라도 산골 마을의 작은 이야기였지만 그 울림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